네, 안녕하십니까. 양자역학개론 제8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번 8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다양한 양자역학적인 툴, 특히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었던 다양한 수학적 툴들을 활용해서 실제 양자 현상들, 예를 들면 원자나 분자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툴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의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학적 툴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툴들을 여러분들이 학부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까다롭거나 아니면 유도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수학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만 하신다면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서 이런 툴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8강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원자나 분자에서의 양자역학적 해석을 위해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 각 운동량, 영어로는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양자역학 전에도 이미 고전역학에서는 많이 다루는 내용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자기 몸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든지 팽이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는 고전역학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고전역학에서 각 운동량은 기본적으로 벡터의 개념이고, 벡터의 개념에서는 회전축으로부터 회전하는 물체가 떨어진 그 위치, 변이를 이제 우리가 R 벡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선 운동량 P를 이제 우리가 외적을 해서 만드는 개념이 바로 이 각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외적을 해서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벡터가 되겠고요. 3차원에서는 세 가지 성분이 나오겠죠. LX, LY, LZ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적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컬 비슷한 형태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모멘텀이 그냥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게 YPJ 빼기 ZPY 이런 식으로 해서 X 성분을, 그 다음에 Y 성분, Z 성분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전역학에서 잘 정리되었던 각 운동량을 이제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알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이 고전역학에서 잘 정리된 것들을 항상 양자역학에 대응되는 현상, 개념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이미 이런 물리량들이 다 정해져 있고 다 주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양자역학에서는 근본적으로 좀 철학이 다르죠. 그 물리량들은 어떤 웨이브 펑션들의 중첩된 상태로 이제 이루어진 일종의 웨이브 패킷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떤 측정이라는 것을 하면 그 중첩된 웨이브 펑션들이 하나의 웨이브 펑션으로 컬랩스, 다운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우리가 측정해서 볼 수 있는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오는 거죠. 결국은 똑같이 measurement 혹은 observe라는 개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만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그 observable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measurement라는 걸 해야 되고, 그 measurement를 하기 위해서는 웨이브 펑션을 collapse down 해야 되고, 웨이브 펑션을 collapse down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오퍼레이터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 운동량 역시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근데 원리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런 모멘텀과 위치에 대한 오퍼레이터들을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는 그냥 위치로, 그 다음에 이런 선 운동량은 이렇게 마이너스 I 하바, 그리고 이렇게 이 데리버티브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LX, LY, LZ 대신에 이제 오퍼레이터 개념으로 라지 LX, 라지 LY, 라지 LZ를 쓰면 이런 식으로 디파인할 수 있을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변환하는 간단한 벡터 릴레이션십을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LX, LY, LZ를 X, Y, Z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뭐 R 방향, 그 다음에 세타 방향, 파이 방향에 대한 이런 함수로 쓸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R 방향을 따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R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정이 돼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각각의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요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들을 제곱을 해서 하나의 제곱 각 운동량, 토탈 각 운동량이 되겠죠. 토탈 각 운동량의 스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각 운동량의 스퀘어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L제곱이라는 형식으로 디파인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제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LZ에 대한 것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재밌는 성질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모멘텀하고 이제 모멘텀과 포지션 사이의 이런 커뮤테이션 관계를 이용하면은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디파인하기 위한 어떤 아이겐 벡터가 있을 텐데, 그 아이겐 벡터를 디파인할 수 있는 어떤 퀀텀 넘버를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을 디파인할 수 있는 퀀텀 넘버를 M이라고 그러고, 이 L하고 M은 각각의 아이겐 스페이스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포지션과 모멘텀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십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런 first quantization을 이용해서 I, 하바, 그 다음에 이 델타 LM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X하고 Y 방향의 각 운동량의 커뮤테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지 않고도 이것은 0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하고 Y 방향은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커뮤테이션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X하고 Y 방향에 대한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결합을 이제 전개를 하셔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 이것은 X하고 Y 방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수직 방향인 LZ 방향의 오퍼레이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하고 Z는 X 방향, 그리고 Z하고 X는 Y 방향의 이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가 나오고 앞에 이제 I 하바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이제 우리가 정의했었던 이 스퀘어드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와 각각의 특정한 방향의 이 각 운동량 오퍼레이터를 커뮤테이션을 해보면 전개를 봤을 때 얘네들이 0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은 예를 들면 이것과 이 L 스퀘어와 LX는 결국은 사실상 같은 아이겐 스페이스에 살고 있다. 즉 얘네들은 같은 아이겐 벡터를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선형으로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이제 그런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퍼레이터들 여기서 이제 L제곱과 LX만 지금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터 두 개가 이렇게 커뮤테이트 여기 이제 오퍼레이션을 계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만약 0이 나왔다. 이런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compatible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comparable이라고 하죠. 어울리는 이런 뜻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런 comparable한 두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uncertainty princip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제 A하고 B가 만약에 comparable한 오퍼레이터다. 그런 경우에는 A하고 B의 커뮤테이터 계산이 0이 되고, 그 경우에는 A를 측정해야 될 때 나오는 uncertainty와 B를 측정해야 할 때 나오는 uncertainty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각각을 있는 힘껏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즉,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은 이런 compatible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L제곱과 LX의 커뮤테이터의 이 오퍼레이션 결과가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X하고 Y하고 Z 방향들을 일종의 예를 들어서 IJK라고 만약에 명명을 한다 그러면 이 IJK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 이게 위치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도입하게 되는 기호가 바로 레비 시비타 심볼이라고 부르는 이 엡실론 IJK 심볼이 되겠습니다. 이 엡실론 IJK 심볼은 이 I하고 J하고 K의 순서가 1, 2, 3, 2, 3, 1, 3, 1, 2.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얘네들의 1, 2, 3이 원탁에 둘러앉은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에서 시작하든지 2에서 시작하든지 3에서 시작하든지 원탁에 앉은 그 방법 자체는 똑같죠. 반대로 근데 132, 213, 321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 원탁에 둘러앉은 방식은 똑같은데 앞서 언급했던 123이나 231, 312와는 왼손 오른손처럼 많지 반대 방향이죠. 즉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레비치비타 기호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부호를 나눠서 고민을 합니다.
자, 이렇게 ijk가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 입실론 값은 0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호의 약속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들의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십을 이런 레비시비타 이 기호를 이용해서 훨씬 더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뮤트한다, 즉 컴패러블 한다 하는 이 오퍼레이터들이 왜 얘네들이 이런 uncertainty가 0이 이제 각각의 용어로 0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뒤에서 L 제곱과 LX, LY, 뭐 LZ 같은 오퍼레이터들의 이 측정 관련된 문제들을 훨씬 더 쉽게 들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 A하고 B의 두 개의 observable이 있습니다. 관측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고, 이제 걔네들이 지금 서로 comparable 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comparable 한 경우에는 그들의 요 commutative 이 오퍼레이션이 0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A 측정의 uncertainty 델타 A의 제곱과 B 측정의 uncertainty 델타 B의 제곱은 우리의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프린시플에 의하면 항상 2분의 하바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경우는 A하고 B가 comparable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comparable 하다 그러면은 A하고 B가 뭐가 됩니까? 컴퓨터가 0이 되니까 얘네들이 0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은 이론적으로 0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네들이 만약에 comparable 하지 않으면 요 commutative 오퍼레이션은 0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제곱을 했을 경우에는 0보다 크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uncertainty의 곱은 결국 어떤 특정한 값보다는 항상 커야 하는 uncertainty principle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측정이란 measurement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measurement를 하기 전에 어떤 이 observable의 상태는 이 observable을 이루고 있는 wave 펑션들의 웨이브 펑션의 어떤 상태로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 웨이브 펑션은 하나의 웨이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웨이브가 중첩이 되어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다란 어떤 이런 가우시안 비슷한 픽이 있는데 사실 그 가우시안 픽 안에 여러 개의 가우시안 픽이 있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before measurement, 즉 이제 measurement 전에 A 상태가 그런 웨이브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고, 웨이브들은 다시 말하면 웨이브 펑션들은 결국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중첩된 웨이브 패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값을 측정을 시도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A를 측정하기 위한 그 A를 얻기 위한 오퍼레이터를 이 A의 옵저버블이 숨겨져 있는 이 웨이브 펑션에다가 어플라이 했다는 뜻입니다.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 오퍼레이터를 수학적으로 여기다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서 포지션 오퍼레이터면 그냥 포지션이 나올 것이고 모멘텀 오퍼레이터면 I 하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다가 라운드 X 라운드가 들어가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값이 관측되는지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아이겐 밸류를 내는 값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F를 이루는 애들 중에 이렇게 각각의 아이겐 벡터에 대한 가중치들, 이 값들이 지금 이제 F, 1, 2, 3, 4, 5 이렇게 나가는 이런 가중치들이 있을 텐데, 이런 가중치가 이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FI가 아닌 나머지들은 이제 다 붕괴가 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이브 펑션 중에서 우리가 마침내 관측한 A를 해당하는 특정한 FI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겐 벡터들은 모두 다 이 컬랩스가 됩니다. 즉 하나의 패킷인 상태에서 아주 특정한 하나의 웨이브 벡터로 이제 이렇게 아이겐 벡터로 컬랩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잔뜩 모여 있다가 인탱글먼트 겹쳐 있다가 하나로 딱 이제 통일이 된 겁니다. 나머지들이 다 죽은 거죠. 10개의 후보군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나머지 9개는 꽝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해 옵저버블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개념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B를 이루고 있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만약에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베타 1들의 선형 결합만으로 앞서 우리가 언급했었던 A, 옵저버블 A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그 웨이브 펑션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웨이브 벡터인 아이겐 벡터인 알파를 똑같이 이렇게 선형 결합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결국은 이 observable A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이 웨이브 펑션은 여기서 이제 이 베타 J로 다시 이제 컬랩스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BJ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는 이 A하고 B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A하고 B를 이제 우리의 목적은 A하고 B라는 이 observable 있을 때 이들이 만약에 comparable 할 경우에 이들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냐 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수학적으로 A하고 B observable이 만약에 comparable 하다는 것은 그들은 결국은 같은 아이겐 벡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A하고 B는 이 선형 결합된 가중치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아이겐 벡터를 이용한 형태로 전개가 된 웨이브 패킷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만약에 행렬 역학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들을 만약에 우리가 대각화했을 때 얘네들은 같은 형태로 대각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 행 벡터들은 열 벡터들은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이겐 벡터들이 동일한 아이겐 벡터가 되는 거니까 대각성분만 달라지지 대각화되는 방식은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observable A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임의의 아이겐 벡터, A에 대한 아이겐 벡터, 이 A가 아닌 A하고 B에 대한 아이겐 벡터 알파 I, 베타 J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AI, 그 다음에 BJ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observable A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측정 전의 상태에서는 웨이브 패킷 형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는데, I하고 J 스페이스 중에서 이 I 스페이스는 A에 해당하는 거고 J 스페이스는 지금 B에 해당하는 상태인데, 이 I 스페이스에 대해서 오퍼레이터를 A에 대해서 먼저 적용했을 경우에는 그 수많은 I 중에서 특정한 어떤 I를 갖는 요 AI, 즉 요 아이겐 밸류만 남긴 형태로 나머지들이 다 없어지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가 2개였다가 시그마가 1개가 되는 거죠. 다 없어지고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먼저 관측한 값은 AI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B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다시 정의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 시그마가 또 사라져서 이제 특정한 값인 BJ만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이 F로 시작했던 아이겐 벡터가 요들의 선형 결합 아이겐 벡터가 됐다가 이것이 다시 한번 측정 거치면서 특정한 아이겐 벡터 AI, 알파 I, 베타 J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겐 벡터로 이제 컬랩스가 2번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다시 A를 측정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얘네들은 이미 아이겐 벡터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AI가 나오겠죠. 그래서 B의 측정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요 전후에 B 측정 전후에 똑같이 AI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게 꼭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이들의 커뮤테이트, 즉 컴패러블한 특성을 이용한 건데, 이것이 바로 A하고 B라는 observable을 우리가 simultaneously하게 관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A하고 B가 comparable한 observable일 때는 이들은 이제 uncertainty를 서로 독립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A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 B도 엄청나게 uncertainty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이젠버그의 uncertainty principle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다시 앵귤러 모멘텀의 관점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에서 정의를 할 때 2가지를 정의했습니다. 하나가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오퍼레이터인 LX, LY, LZ에 대한 것이었고, 이들의 제곱을 합쳐서 만든 L제곱 오퍼레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L제곱과 LX 혹은 L제곱과 LY 혹은 L제곱과 LZ의 커뮤테이트 오퍼레이션을 따져볼 것 같으면 여기 빨간 네모 박스에 있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얘네들의 커뮤테이트 결과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L제곱에 해당하는 observable과 LX 혹은 LY 혹은 LZ에 해당하는 이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observable은 서로 comparable 하겠죠. 따라서 L제곱과 이 LX에 대한 observable은 simultaneously 우리가 measure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LX하고 LY, LY하고 LZ, LZ하고 LX는 커뮤테이트 결과가 0이 아니죠. 이 말인즉슨 LX, LY를 따로따로 simultaneously 하게 measure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LX하고 LY를 simultaneously 하게 measure 할 수 없지만 L제곱과 LX를 simultaneously 하게 우리가 measure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요 L제곱에 대한 오퍼레이터와 LX 혹은 LY 혹은 LZ에 대한 오퍼레이터만 우리가 놓고 봐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측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이 중에서도 우리는 편의상 L제곱과 LZ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L제곱 그리고 LZ를 오퍼레이터로 봤을 때 얘네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 아이겐 벡터를 알파 벡터, 베타 벡터로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양자 넘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결국 양자 넘버가 정해지면 그 양자 넘버를 가지고 실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하게 되면 그 웨이브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브라켓 노테이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편의상 그 브라켓 노테이션과 양자 넘버는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알파 베타 대신에 양자 넘버를 가리키는 L이나 M 같은 기호를 쓸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L 제곱을 오퍼레이션 했을 때 나오는 아이겐 밸류를 A, LZ를 오퍼레이션 했을 때 나오는 아이겐 밸류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디파인 했었던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이제 올림 오퍼레이터, 내림 오퍼레이터, 혹은 창조 오퍼레이터, 혹은 소멸 오퍼레이터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레이징 오퍼레이터와 로어링 오퍼레이터, 즉 올려치기 오퍼레이터와 내려치기 오퍼레이터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올려치기 오퍼레이터 L 플러스는 LX하고 LY를 이렇게 복소수처럼 연결한 형태를 L 플러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컨주게이트를 우리가 L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재미있게도 LZ와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네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0이 아닙니다. 근데 L제곱과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커뮤테이트라면 0이 됩니다. 따라서 L제곱과 L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사이멀테니어스하게 매주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옵저버블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L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통적으로 이루고 있는 이 아이겐 벡터에다 먼저 L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LZ 오퍼레이터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거는 LZ L 플러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되니까 이거는 LZ L 플러스 마이너스의 커미트를 가지고 쓰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요 LZ L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요 오퍼레이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H 하바 L 플러스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L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LZ에 대해서 먼저 B가 나온다고 그랬었죠. 여기 B가 나오고 여기 다시 이제 알파 베타가 나왔고 LZ가 나왔고 그래서 L 플러스 마이너스 밖으로 빠지고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 이런 식으로 경해지게 되니까 요게 마치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알파 베타의 아이겐 벡터에다 오퍼레이션한 그 결과 자체가 다시 아이겐 벡터가 된 것 같이 나왔죠.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것은 뭐가 되었냐면은 결국은 여기 이 상태에서 이 아이겐 밸류가 B가 나오지 않고 B 플러스 마이너스 하바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L제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L제곱의 헬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L 플러스 마이너스로 오퍼레이션 결과 자체가 일종의 아이겐 벡터 역할을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앞에 A라는 이 아이겐 밸류를 달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LZ에다가 L 플러스 마이너스한 결과만 놓고 본다 그러면 플러스를 할 때는 B에서 하나가 더해지죠. 하바가. 그리고 마이너스 할 경우에는 B에서 하나가 빠지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이것은 아까 제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크리에이션, 애나힐레이션 오퍼레이터와 굉장히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거하고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운동량 오퍼레이터에서는 L 플러스나 이 L 마이너스를 레이징 오퍼레이터 혹은 로어링 오퍼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우리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는 아이겐 벡터에서 출발했다고 칠 때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L 플러스 오퍼레이션 할 경우는 이제 요 아이겐 벡터가 원래 B를 만들어내는 아이겐 벡터에서 B 플러스 하바를 만들어내는 아이겐 벡터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베타 플러스 하바라고 표시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L 마이너스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이제는 알파는 그대로 있고 베타가 이제 B를 만들어내는 상태에서 B 마이너스 하바를 만들어내니까 이제 B 마이너스 하바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제 이 아이겐 벡터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L 플러스 오퍼레이터나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 역시 이제 이런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논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가 되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아이겐 벡터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오는 그런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의 이런 아이겐 밸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각각의 아이겐 밸류를 C 플러스 혹은 C 마이너스라고 일단 칭해. 자, 이렇게 C 플러스 C 마이너스라고 청해 놓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되게 몇 가지 재밌는 성질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잠깐 유도했었던 LX, LY, 그 다음에 L제곱과 LX 혹은 LZ 사이에 이런 커뮤트 관계를 일단은 먼저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L 플러스와 L 마이너스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 했는지까지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L제곱에서 L제곱, LZ제곱을 뺀 어떤 이런 오퍼레이션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한다 칩시다. 그 기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켓 노테이션에서의 내적을 해보면 L제곱은 결국 LX제곱, LY제곱, LZ제곱의 합이니까 여기서 LZ제곱을 빼면 LX제곱 더하기 LY제곱만 빼져겠죠.
근데 얘네들은 둘 다 제곱이고 컨주게이시 됐으니까 이거의 기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0보다 크게 되는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L제곱에 대한 이 아이겐 밸류는 A였고 LZ제곱에 대한 LZ에 대한 원래 아이겐 밸류는 B였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파고 베타 다시 바꾸겠습니다. LZ에 대한 아이겐 밸류는 B였으니까 LZ를 두 번 하면은 B제곱이 되니까 이제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알파 빼기 베타 제곱이 되는데 이 값 자체가 지금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알파는 항상 베타 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말인 즉슨 베타에는 맥시멈의 한계와 미니멈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부터 마이너스 루트 알파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그때의 맥시멈 값을 Bmax, 미니멈 값을 B미니멈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B맥시멈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치기 오퍼레이터, 레이징 오퍼레이터 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률이 빵이 되니까 그때 아이겐 밸류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미니멈이 되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내려치기 오퍼레이터를 하면은 더 이상 갈 데 없으니까 확률이 또 0이 되는. 따라서 여기 Bmax와 B미니멈에 대해서 L 플러스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의 경우가 되는 원리를 여러분 아셨을 거고요. 자,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L-L 플러스와 L 플러스 L 마이너스의 오퍼레이션을 한 것 자체를 이번에는 요 Bmax에다가 오퍼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L-L 플러스를 요 Bmax에 대한 요 아이겐 벡터에다가 오퍼레이션 하면은 L-L 플러스는 L제곱 빼기 LZ제곱 빼기 하와 LZ라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합니다. L제곱은 알파라는 아이겐 밸류를 LZ는 베타라는 아이겐 밸류 나오니까 이제 LZ제곱은 베타제곱. 그리고 이제 LZ는 베타인데 그때 이제 맥스 베타였으니까 베타 맥스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이제 non trivial한 솔루션을 위해서는 얘 자체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알파는 Bmax 곱하기 Bmax 더하기 하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L 플러스 L 마이너스로 곱한 오퍼레이터를 이번에는 알파, 베타, 요 미니멈 요 아이겐 밸류에다가 아이겐 벡터에다가 적용을 하면 알파는 이번에는 베타 미니멈 곱하기 베타 미니멈 빼기 하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 알파는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이 값도 같아야 되니까 두 값이 같게 돼 있는 경우는 Bmax가 마이너스 B미니멈인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베타의 제곱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Bmax는 루트 알파가 되고 B미니멈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알파가 되니까 Bmax는 당연히 마이너스 베타 미니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들 사이에 만약에 n개의 스텝이 있다 그러면 이들 사이의 관계, 우리가 스텝을 얘기하는 까닭은 한 스텝마다 하바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때문이죠. 하바를 하나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스텝들이 만약에 n기가 있다 친다 그러면 요 둘 사이에는 n 하바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고 여기서 b미는 마이너스 bmax라고 했으니까 결국 b 베타 max는 2분의 n 하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n은 당연히 0, 1, 2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관계식을 볼 거냐면 요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보려고 그럽니다.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요 nh였는데 2분의 정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가 우리가 2분의 n을 우리가 마치 이제 l이라는 정수로 바꿔주면은 l이라는 양자수로 바꿔주면 알파는 하바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l은 여기 써져 있다시피 2분의 0,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이렇게 반정수 단위로 올라가는 양자 넘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반대로 알파를 정의하기 위한 요 L, 양자수 L이 먼저 정해진 상태로 칩시다. 그럼 앞서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알파는 베타맥스 곱하기 베타맥스 더하기 하바라고 했고 이 알파가 지금 하바 제곱에 L 더하기 L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베타맥스는 L 하바, 베타 미니멈은 마이너스 L 하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베타의 맥시멈과 미니멈 값이 정해졌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이제 하바만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L 값이 2분의 1로 주어졌다 칩시다. 그럼 2분의 1에서 하바만큼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L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이 베타가 허용되는 것은 2분의 하바와 마이너스 2분의 하바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L이 2분의 3이었다 그러면 2분의 3에서 하바만큼 내려오면 1만큼 내려오면 2분의 1 다시 거기서 1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1 거기서 다시 1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이제는 4개의 베타 값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 하게 되면 m이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베타를 우리가 m 하바라고 했을 때 이 m의 값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요 하나씩 바뀌는 그래서 여기 L은 2분의 정수였겠지만 하나씩 바뀌는 형태의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양자수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면 일단 이 L제곱 오퍼레이터에 대한 양자수는 L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양자 넘버들은 L이 되고 그때의 아이겐 밸류는 하바의 제곱에 L 곱하기 L 더하기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LZ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M 하바가 여기 아이겐 밸류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양자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이때의 그 양자수는 우리가 magnetic quantum number라고 합니다. 여기 L에 대한 양자수는 우리가 azimuthal quantum number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소 원자를 배울 때 왜 이런 명칭이 붙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일단은 지금은 이러한 명칭으로 불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 값이 먼저 정해지고 나면은 N 값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왜냐하면 베타 맥스와 베타 마이너스가 베타 미니멈이 다 존재하니까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이 azimuthal quantum number와 magnetic quantum number를 우리가 다 define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아직 미정으로 남아 있었던 L 플러스 오퍼레이터와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아까 우리가 계산했었던 L-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L-L 플러스는 L제곱 빼기 L제곱 빼기 LZ제곱 빼기 마이너스 하바 LZ로 이루어진 오퍼레이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L-L 플러스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한다고 치면 이들에 대한 내적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국은 여기 앞에 여기 나와 있는 C 플러스 개수가 먼저 절대값 제곱이 나오게 될 것이고 컨주게이시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노멀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에서 내 제값이 1이 나오니까 얘네들만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요 L-L 플러스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으면 각각 전개하면은 L제곱에 대해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아까 알파가 나오는데 알파는 하바 제곱 L 플러스 1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LZ는 M 하바가 나왔는데 LZ 제곱이니까 하바 제곱 M 제곱. 그 다음에 LZ는 M 하바인데 여기 앞 하바가 더 있으니까 하바 제곱에 M이 나왔죠. 따라서 C 플러스의 앱솔루트 밸류의 제곱은 하바 제곱 곱하기 L-M 곱하기 L 플러스 M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우리가 양수만 관행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얘네들을 루트를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에 대한 이 아이겐 밸류인 C 마이너스도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각 운동량이라는 것을 이제 이 오퍼레이터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가 개비해서 살펴봤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수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각 운동량을 퀀타이즈 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오퍼레이터가 컴패러블 할 경우, 즉 커뮤테이터블 할 경우 이들의 커뮤테이터 오퍼레이터가 0이 되는 그런 경우에 이들이 왜 simultaneously measurable한가에 대해서까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9강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이들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구면 좌표계에 대한 내용을 복습을 하시는 것은 물론 구면 좌표계에서의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제 여러분 특수함수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스피리카 베셀 펑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르장들 펑션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익히고 오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